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입니다. 표시 광고가 33회 때 출제 안 한 걸로 돼 있죠. 34회 때. 이거 그러니까 올해 지금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 표시 광고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표시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상품을 샀지 않습니까? 그럼 상품 포장재, 이 상품의 구성 성분, 뭐 주의할 점 이런 것들 다 기재가 돼 있는데 상품 자체 하는 홍보 활동 이것이 표시예요. 다음에 광고라는 것은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체라 하면 인터넷, 잡지, 신문, 방송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문으로 나가든 방송으로 나가든 인터넷으로 나가든 어느 경우든 공통적으로 명시할 사항인데 이 공통 명시 사항은 뭐냐면요.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것을 광고 나갈 때는 언제나 명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광고 실명제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일단은 개공의 성명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간판 실명제, 광고 실명제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나갈 때 개공의 성명 나가야 되고 법인은 누구 이름이에요? 대표자 성명 나가야 되죠. 그다음에 중개사무소의 상호를 우리 명칭이라 불러요. 중개사무소의 명칭이 나가야 되고 중개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나가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락처 당연히 광고에 포함돼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설 등록번호예요. 그럼 주의할 점은 개설 등록번호지 사업자 등록번호를 광고에 명시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광고 나갈 때 공통적으로 명시할 사항이 이렇게 성명, 소연 등 5가지입니다. 성명이 소연 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명이 소연 등이다.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첫 미팅했던 아가씨 이름이 소연이었어요. 성은 기억이 안 나고. 자, 그래서 성명, 소연 등이었습니다. 의대생이었는데 잘해볼 걸. 자, 그래서 성명, 소연 등으로 암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명시 금지예요. 중개보조원 아예 명시하는 거 금지가 돼 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 보조원 명시 금지 규정이 이게 왜 들어온 거냐면 이런 사무소들 있다고 그랬죠. A 중개사무소로 돼 있는데 여기에 프리랜서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법률적으로 따지면 보조원들이에요. 나아가서 중개를 업으로 해버리면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사무소들이 꽤 있습니다. 프리랜서 운영하는 사무소들이. 그러면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이들은 누구냐면요. 삐끼예요, 삐끼. 부동산 삐끼. 그러니까 손님 모셔오고 물건 확보해 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계약이 성사되면 A가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장값을 받지. 그럼 이들이 손님을 확보하거나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이거를 금지시킨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물건 우리가 이제 검색을 쭉 하다 보면요. 쭉 물건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담당 그래가지고 핸드폰 번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번호가 중개보조원이면 절대 안 돼요. 보조원 명시 금지예요, 아예. 그래갖고 이거 보조원 명시 금지했더니 이른바 우리가 이제 잘 나가는 광고 업체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물건이 3분의 1이 빠졌어요. 이게 전부 다 차단시키니까. 그래서 보조원 명시하는 거 다 금지입니다. 그럼 소공을 담당으로 표시하는 건 어떨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죠? 그래서 국토부 유권 해석이 소공의 전화번호 들어가는 거는 상관없다. 이렇게 유권 해석하고 있고요. 보조원은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개공이 만약에 광고 위반했잖아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 보조원은 명시하는 거 금지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인터넷 광고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인터넷 광고할 때는 추가적으로 명시할 사항이 있어요. 그럼 공통적으로 나갈 사항은 무조건 인터넷 광고에서도 이거 포함돼 있어야 돼요. 성명, 소연 등은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 인터넷 광고할 때는요. 물건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명시됩니다. 물건에 대한 정보가. 그래가지고 중개사물의 종류 나가야 됩니다. 이게 상간지, 오피스텔인지 종류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 물건의 가격도 나가야 되고 당연히 면적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래 형태, 매매인지 교환인지 임대차인지 표시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물건의 소재지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 물건 중개사물이 건축물이라든가 그 밖에 토지용 착물이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총 층수 나가야 돼요. 그리고 사용 승인일도 나가야 됩니다. 요 사용 승인일은요. 준공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건물의 경우 준공일이 왜 들어갈 것 같아요? 에? 연식을 따지는 거죠. 예, 건축된 지 얼마나 됐는지 그걸 따지려고. 그러니까 사용 승인일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주 가능일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광고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건축물의 방향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방향. 그리고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욕실 개수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게. 그리고 주차 대수라든가 관리비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이게. 그러니까 인터넷 광고할 때 이렇게 물건에 대한 정보로 거의 다 들어가 있죠, 지금. 그러면요, 이게 지금 동그라미 친 게 두 음자 딴 거거든요. 길죠, 지금. 거꾸로 한번 기억해 보죠. 거꾸로. 그럼 여기서 지금 빠진 게 뭐가 있는데? 자, 일단 따져볼까요? 토지라면 소지면이 기본적인 사항 세 가지예요. 소지면. 그럼 토지, 소재지, 지는 지목, 면적이에요. 여기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지목 없는데 지목은 광고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체적인 표시 광고 방법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고시사항을 보면 현재 고시가 돼 있거든요. 토지 광고랑 할 때는 반드시 지목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목은 들어가는 거예요. 지목은 들어갑니다. 그럼 건물은 기본적인 사항 5가지가 어떻게 되냐면요. 소, 건, 면, 구, 용이에요. 소, 건, 면, 구, 용. 그러면 소재지겠죠. 소, 건이 뭐겠어요? 건축연도. 건축연도는 들어가죠. 그게 뭐예요? 사용승인일. 그죠? 면적, 구조 없네. 맞죠? 구조 없어요. 그다음에 용도는 당연히 들어가죠. 이게. 그래서 그게 용도가 뭐냐면 건축물의 종류지. 이게 아파트인지 연립인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조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여기 내진 설계 적용 여부가 이게 광고에 포함시키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이제 두 음자 다른 방식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종가면 거소, 종갓집이면 가서 총 사용 가능한 방방 개수와 주차 관리비를 체크하라. 이 얘기예요. 너무 길죠? 종갓집이면 가서 총 사용 가능한 방방 개수와 주차 관리비를 체크하라. 근데 거꾸로 한번 참고해 보세요. 거꾸로. 구조는 없다더라. 이게 철근 콘크리트인지 RC조인지 이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건물의 방향은 있어요, 없어요? 있고 욕실 방해 개수 전부 다 들어가게 돼 있죠? 총 층수 들어가죠? 이게 그래서 이제 광고에 이걸 포함시키라고 했고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그럼 개공이 이 사항을 위반했다. 역시 1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실무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그 광고 업체들 있죠? 거기다 이제 광고 나갈 때 입력란이 있거든? 물건 정보 입력란이 있는데 다 들어가 있어요. 구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현재 명문으로 구조는 포함시키라는 얘기가 없다. 그럼 이제 인터넷 광고할 때는 이 사항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게 돼 있고